오늘 주제는요. 자동차 리뷰의 뒷광고와 대기업의 제작비 지원은 무엇이 문제인가가 오늘의 주제죠. 리뷰의 정의예요. 리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리뷰라고 하죠. 리뷰는 직접 이용을 하거나, 이게 리뷰가요, 평가 또는 평론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평가와 평론이라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로서의 전체 내용을 보자고 하면 직접 이용하거나 그 제품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참여한 후에 자신의 주관적인 소감을 감상, 비평, 논평 등으로 평가 활동하는 거를 리뷰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주관적인 건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본인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작성자의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공공의 이익이 뭐예요? 내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거를 보고 뭔가 참고가 돼야 되니까 리뷰의 내용의 안에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내포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기업으로부터 차를 협찬을 받고 금전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제작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편집비 등등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리뷰의 정의에 모든 것들이 위배되는 거예요. 왜? 주관적으로 안 하죠. 제조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읊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포인트로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작성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조사나 판매사의 관점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 없죠. 제조사나 판매사의 판매 이익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차를 받거나 후원받고 제작비라든가 편집비라든가 홍보비를 받게 되면 리뷰의 정의의 모든 것들을 위배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피해자가 생겨. 사람들이 아니 노 소장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가 생기죠. 내가 만약에 산타페랑 소렌토랑 익스플로러랑 트래버스 차량을 놓고 비교를 하고 있었어. 차가 언 4천만 원대예요. 4천만 원 정는 거나 이전 등록비 보험까지 하면 거의 5천만 원이 넘거나 5천만 원대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집 다음으로 제일 비싼 물건이에요. 근데 모든 유튜버들이 뭐 소렌토를 리뷰를 하면서 뭐가 좋고 막 엄청 좋대. 근데 사람이 귀가 펄렁펄렁 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딱 보니까 야, 저 유튜브는 상당히 많이 배운 것 같아. 보니까 뭐 카이스트 뭐 나왔다고 그래? 그럼 내가 차를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쓸 차를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리뷰를 막 엄청 좋다 그래.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직접 이용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소감으로 평가 활동을 해서 작성자의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두고 그 차를 좋다라고 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차를 샀단 말이야. 근데 사서 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리뷰에서 말했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 왜? 만약에 제조사에서 차를 후원받고 돈을 지원받았으면 다 반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성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조사의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의 목적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마케팅 팀의 홍보 브로셔대로 리뷰가 진행됐기 때문에 속은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누구예요? 그 리뷰를 보고 차를 선택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브로셔 안에 있는 내용들만 존나게 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가 보면서 고구마를 먹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보는데 고구마가 걸리는 거야. 이거는 간접적으로 가해를 한 거예요. 간접 고구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나쁜 짓이죠. 예? 그들은 왜 대기업 제조사 판매사의 지원 차량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가? 왜 꺼려할 것 같아요?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야, 너 제조사에서 차 받았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의심하니까 이걸 밝히지도 못해. 근데 이제 와서는 밝혀야 되죠. 이제 와서는 밝혀. 근데 밝히게 되면 뭐 현대자동차든 현대자동차 대리점이나 앞으로 이제 이게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것들을 우회해야 되니까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들을 아마 현대자동차나 판매사 수입사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상의 상단에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아,
현대자동차 대리점 어디 대리점 뭐 누가 협찬했으면 뻔한 거잖아요. 제조사의 입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떳떳하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받았다라고 하면 받을 때 숙제는 뭘 받았냐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그 차를 받으면서 공짜로 제조사가 아무렇지 않게 아무 조건 없이 노은규 일로 와봐, 노 사장 일로 와봐, 우리 이거 산타페 나왔는데 너 가져가, 끝? 이런 거 없죠. 제조사나 광고대행사나 마케팅 부서에서 차를 내줄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치밀한 대기업에서 그 비싼 차를 그냥 공짜로 내줘요? 야 우리 차 있는데 너 그냥 가서 타 맘대로. 안 그러죠. 차를 내줬을 땐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앉아서 얘기한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쇼핑몰에서 리뷰업체의 제품을 팔아요. 리뷰업체에서 자기들이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을 현대자동차 쇼핑몰에서 팔아요. 누가 봐도 현대하고의 짬짬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시청자들이 물어보고 소비자들이나 오너분들이 야 니네 리뷰 보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샀는데 과연 현대차하고만 거래를 했을까? 한 번이 무섭지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거나 한 번 그렇게 잘 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현대자동차 해외 모터쇼 부스에서 임원과의 인터뷰가 가능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바쁘시고 잘나시고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현대자동차 임원분하고 인터뷰가 과연 될까요? 현대자동차하고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임원과 인터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한번 현대자동차 피로 슈라이어나 뭐 아니면 알버트 비어만한테 인터뷰 요청 한번 해보세요. 해주나? 그것도 모터쇼에서. 해외에서 하는 모터쇼. 해외. 막 시카고라든가 어디 미국 어디 여기까지 자동차 리뷰어가 현대자동차나 이 모터쇼에 뭐 할 게 있다고 여기까지 가요? 그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과연 자기들이 내고 갔을까요? 그 비용을 누가 내줬을까요? 거기까지 갔어. 임원과 막 인터뷰 영상을 해. 해줘요? 이거 일반인들 전화하면 그냥 이건 개 까이는 거예요. 네? 개 까이는 거예요. 누가 현대자동차 임원 피터 슈라이어나 알버트 비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일개 자동차 리뷰 업체랑 누가 인터뷰를 해줘요? 해줄 것 같아요? 연결도 안 됩니다. 전화로 물어보지도 못해요. 편당 얼마의 제작비와 후원을 받는가? 이거는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뭐 제가 뭐 딱히 얘기하기는 어려워. 왜? 내가 뭐 받아봤어야 알지. 아니 내가 경험이 없잖아. 내가 경험이 있어야 이거를 경험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나는 영상에서 대놓고 현대한테 좀 달라고 그런 사람이야. 나는 호박씨를 까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몇 달 전에 현대에서 좀 어떻게 잘해보자. 의선이 형 나 좀 데리고 가. 의선이 형 어떻게 안 될까? 의선이 형 내가 돈 주면 잘해줄게. 나는 대놓고 요청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돈 받으면 여러분하고 그거 같이 그냥 뭐 룸빵 완전히 저기 한 건 뭐 50만 원부터 뭐 에버러지는 뭐 200, 300에 500에 뭐 700에 800에 그런 것도 있고 뭘 매달 뭐 1,300을 주네 뭐 매달 뭐 1,800을 주네 뭐 너무나 조건부 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리뷰 업체는 찔리는지 이제 자기네 뭐 자유 게시판에다 뭐 지랄 연방을 막 떨어놓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범인은 찔리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근데 막 지금 뭐라고 변명질하고 막 뭘 막 핑계거리를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놈이 범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리뷰 업체들 중에 그런 짓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자유 게시판이든 뭐 유튜브 커뮤니티든 이런 걸 보면 막 지랄 발광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범인이에요, 범인. 범인이 아니면은 뜨끔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뭐 이거 뭐 꼼수를 쓴 건 꼼수를 쓴 거고 세팅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 나는 있는 그대로 현대자동차가 나의 손을 안 잡았다라고 해서 내가 속이 옹좁게 그걸 가지고 씨야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펑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저는 쌩감을 받았고 팽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어도 늘 정도를 갑니다. 좋은 거는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그렇게 BMW를 좋아하는데도 깔 거는 다 까잖아요. 깔 거 다 까잖아요. M8 컴피티션 리뷰할 때도 문제되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조사하고
리뷰 업체라든가 이 리뷰하는 유튜버들하고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하면 제조사 판매사 이게 현대라고 하면 여기는 뭐 BMW의 뭐 코오롱이든가 벤츠의 한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판매사죠. 현대자동차는 제조사이면서 판매사를 같이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제조사하고 판매사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판매를 증진시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 회사는 이거죠.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 기업은 봉사활동 하려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고 회사가 날로 확장이 되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업인 거지. 우리들이 가끔 기업이 왜 저러냐? 기업은 절대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판매 증진을 통해서 이익을 높여야 되니까요. 거기까지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본사. 영업을 위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계열사, 뭐 현대 이노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광고 대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광고 대행사 밑에는 계열사가 있죠. 현대자동차로 보면 뭐 오토앤이라든가 이런 계열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대응팀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법무팀, 리걸팀이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에서는 법무팀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 모든 부서들이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분담을 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협조를 통해서 신차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모토쇼를 합니다. 모토쇼에 자기네 회사의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걸 하죠. 그 다음에 시승 행사를 하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는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카페,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 요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마케팅 부서라든가 광고 대행사라든가 계열사라든가 인터넷 대응팀과 리걸팀 등등이 지속적으로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것들을 왜 하냐? 결과는 그거죠. 우리가 새로 만든 차를 많이 홍보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팔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요것이요. 요거. 그리고 시승 행사와 신차 발표와 모터쇼에 초대되는 리뷰 업체들. 근데 이게 진짜 아무런 어떤 금전 관계나 이해 관계 없이 무작위로 현대자동차가 유튜버들을 초대하고 블로거들을 불러다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뒷거래와 엄청난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에는 1박 2일로 영상을 제작해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하고 호텔에 가서 뭘 먹고 신차 구매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차 구매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를 주고, 사실 유튜버들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신차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차 구매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되게 유명한 유튜버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다른 유튜버들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차가 나왔어. 노 사장이 카니발을 산대. 자, 카니발을 사고 싶은 사람들 동요될까요? 안 될까요? 노 사장이 카니발을 산대. 자기 돈으로. 아니 도대체 차가 얼마나 좋길래 노 사장이 카니발을 사지? 그럼 사람들이 살려고 망설이던 사람들이 동요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바로 간접 마케팅이에요. 노 사장이. 근데 내가 그걸 사서 5년 타? 아니야. 몇 달 타고 팔어. 그러면 내가 자동차 리뷰 하나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요? 뷰수, 자동차 리뷰가 뭐 1000만 뷰 나와요? 500만 뷰 나옵니까? 막 그런 유튜버들처럼 막 300만 뷰, 500만 뷰 나와요? 아니죠. 자동차 리뷰 많이 나와요. 50만 뷰, 80만 뷰 나와요. 또는 몇십만 뷰에서 끝나죠. 자, 내가 카니발을 샀어. 그걸 갖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그 카니발을 사서 내가 영상을 찍으면 얼마 못 벌어요. 근데 내가 카니발을 사서 이전 등록비가 3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가고 차를 팔 때 감가비가 나오는데 그 카니발을 가지고 찍는 영상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다 이런 것들이 제조사하고의 유착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돈 받아 처먹고 가짜 리뷰하는 업체는 어딜까요? 나는 아는데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뷰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접 이용하거나 참여한 후에 자신의 주관적인 소감, 감상, 비평, 논평 등의 평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작성자의 관점이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 목적을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리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짜 리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짜 리뷰. 노 사장은 그렇게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죠. 모테라인 사이트에서 노 사장이 뭐 뉴올리언즈 유학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또 막 글을 써요. 저는 예전부터 딱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졸인데 뉴올리언즈에서 전공을 하면 뭘 했겠습니까? 장난과 진짜도 구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든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회사와 회사의 대표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행위라는 모트라인은 제발 좀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모트라인을 포함한 여러 업체가 진짜로 자동차 리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가는 길이 정답은 아니죠. 저는 정말 못 배웠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무식하게 차 좋아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리뷰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시청자와 소비자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칠판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